안녕하세요, 여러분. 많이 힘드신 거 알아. 힘드실 겁니다. 당연히 힘드시죠. 변동폭이 이렇게 심한데 또 주가 떨어지고 그 프로들이나 주식 오래 하신 분들도 견디기 힘들어요. 이 큰 변동폭을 이겨낼 사람은 많지 않죠. 아마 프로들도 엄청나게 이번에 많이들 손실을 엄청 봤을 거예요. 오늘도 공연을 했는데 아마 지점에선 난리가 났을 거예요. 레버리지 쓴 신용부자들이 담보 부족이 어제 그제 오늘 어마어마한 속출을 했죠. 방송에서 나왔죠. 3조가 날라갔니 5조가 날라갔니 매일매일 큰 돈들이 날라가고 있죠. 일부 언론에서는 방송에서는 이제 레버리지 ETF 2배짜리 없애야 된다. 또 한동안은 또 공매도를 없애자고 데모하고 그런 데 굉장히 옛날에도 많았어요. 굉장히 많았는데 결론 좀 이따 이야기할게요. 없애면 안 되는 제도입니다. 전 세계가 다 하고 있고 자본주의가가 다른 미국 같은 건 4배, 8배짜리 하고 있어요. 손해본다고 못하게 하고 그렇게 말하면 신용 매수도 레버리지 신용도 매수도 안 시켜야 되네. 왜? 깡통 많이 맞으니까. 그래서 주식 사는 것도 못 사게 해야 되네. 떨어지면. 아니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근무할 때 어떤 누구 때인지 모르겠어. 주식이 떨어지니까 투신사들한테 기관들한테 매도를 하지 말라 그랬어요. 매도 중지를 내렸어요. 정부에서. 그래서 그 당시에 매도를 안 했던 투신사들이 매도를 못 했던 투신사들이 국투라든가 다 부도가 났습니다. 왜? 주식을 팔면 다시 살 수 있는데 못 팔게 하니까 그 기관 투자한테 정부 말을 들은 거야. 그래갖고서 그 당시에 투신사들이 부도가 참 많이 났어요. 자유롭게 하지 않고 통제를 한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우리 선진국 MSI인가 거기에 편입 못한 그런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또 옛날에 노태우 대통령 시절 때는 또 주가가 떨어지니까 또 올리려고 한국은행을 발동해서 주식을 무제한 매입을 시켰죠. 이틀 오르고 한 3년 동안 주식이 떨어졌습니다. 다시는 회복을 못했죠. 정부의 간섭이 굉장히 증시에 주식을 올려라, 이거 올려라, 이거 내려라 이렇게 해서 성공한 예는 저는 없는 걸 알고 있습니다. 증시를 위해서 금리를 내리라든가 경제 활성화 방안을 한다든가 이런 거는 굉장히 좋은 점인데 이거 올려라, 저거 내려라, 코스닥 올려라, 우량주 떨어뜨려라. 옛날에 김영삼 대통령 때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삼성전자가 그때 5만 원이 넘었어요. 그 당시 5만 원 주식이 별로 없었으니까 고가주를 팔아서 저가주를 살리라 했어요. 난강토건, 한양, 라이프주택 이런 거 올리라 했는데 그래서 기관들이 5만 원짜리 주식을 팔고 싸구려 주식을 샀는데 그 싸구려 주식이 다 부도가 났죠. 넘어갈게요. 또 옛날에는 외국인 한 30년 전에 외국인들이 자유롭게 투자를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투자 제한을 줬어요. 외국인 10%, 20%. 지금은 자본 자유라는 게 돈이 왕래가 돼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외국인 투자를 제한을 시켰습니다. 삼성전자는 10% 이상 사지 마. 그 다음에 15% 이렇게 조금씩 늘려줬어요. 그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주고 사고 싶은데 10% 이상, 5% 이상 못 사니까 무조건 사는 거야. 그러면 우리 국내 기관들이 아침에 상한가를 만들어. 외국인이 싹 사면 하한가를 확 만들어버렸어요. 정말 한전도 그랬어. 왜냐 그러면 그 당시에 외국 비중이 작으니까 우리가 좀 이렇게 인위적으로 상한가에 사게 하고 하한가에 팔아보니까 걔네들은 엄청 손실을 본 건데 시간이 지났더니 그게 그렇게 산 게 다 몇십 배, 몇백 배씩 오른 거야. 포스코라든가 삼성전자 이런 종목들을 그렇게 장난질을 우리가 많이 했는데 그때는 우리가 이겼죠. 근데 1년, 2년 지나니까 외국인들이 산 것들은 몇십 배고 현대사도 몇십 배고 올랐던 거죠. 외국인들은 그 당시에 삼성전자가 지금 삼성전자가 1,800만 원짜리예요. 4, 5만 원, 2, 3만 원, 3, 4만 원 할 때 무조건 상한가 사서 들어가는 거야. 왜? 저평가니까. 그러니까 우리 상한가에 팔고 하한가 만들어버리고. 이제 그러다가 시간이 흐르니까 나중에는 어떤 일로 되면 외국인이 비싸게 산 거를 우리가 다시 사야 돼. 10배 올라간 거를. 우리 주식이 별로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 국내 기관 투자가들이 큰 피해를 봤죠. 그러니까 즉 잔대가리는 결국 정도 투자할 때 한 번도 이긴 적이 없는 거야. 이 짧은 머리로, 이 잔대가리로 머리 굴려갖고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정정당당히 묵직하게 실적, 그 사람들이 한 건 다 간단한 거야. 이익 많이 나고 세계적인 기업이고 배당 많이 주고 경쟁이 되는 기업, 그냥 산 거야 비싸게. 근데 그게 몇백 배, 몇천 배가 오른 거고, 우리는 비싸게 팔고 싸게는 안 사고, 또 비싸게 팔고 싸게는 안 사다 보니까 물량이 많이 뺏겨서 지금 삼성전자라든가 KBNA라든가 좋은 주식 외국인이 다 갖게 된 거죠. 그때 너무나 그 당시는 비싼 가격에 팔았지만 지나고 났더니 우리가 헐값에 주식을 판 거죠. 결국은 잔대가리가 돌대가리한테 박살을 난 거죠. 지금 우리는 그 비싼 주식 이제 사는 거야. 1120원 오는 주식 다시 사는 거야. 우리는 싸게 팔고. 뭐 전설적인 투자가들은 결코 그렇게 어렵게 주식하지 않았더라고요. 상식에 근거해서 주식을 했더라고요. 제가 뭐 이렇게 지금 주식 폭락할 때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씀이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오늘 시황은 뭐 이렇게 변동 못하고 주가 이틀에 1000포인트가 빠지는데, 제가 그 띵가띵가 노래만 부르고 있는 제 자신이 여러분들한테 죄송하고 송구스럽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원인도 이야기하고요. 우리의 대응 전략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시황 시작할게요. 판교 여러분 판교 때 많이도 오셨고요. 전 여러분들의 그 연락에 저를 또 지방에서 오셔서 제가 뭐라고 전 사인도 받으시고, 저를 또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이 날탱이 저를 뭘 배울 게 있다고 아이가 뭐 저를 예쁘게 봐주시니까 저는 감동받고요. 여러분들의 그 저에 대한 이 호감도 좋게 보는 거를 오래오래 간직하고, 또 저 같은 사람이 그렇게 좋게 봐주시니까 정말 좋은 사람으로, 의리 있는 사람으로 거듭 태어나야겠다고 제가 많이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그런 사람이 되고자, 원래는 안 그런 사람인데 노력하겠습니다. 공연하는 날 사실은 여러분들한테 비밀 하나 있는데 말씀드릴게요. 공연하기 전에 저는 여러분들한테 있는 그대로 모든 걸 다 보여주고 싶어요. 제 모든 걸 다 보여주고 싶고, 제 좋은 점, 나쁜 점도 다 보여드리고 싶어요. 공연하기 한 1시간 전에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요. 받았지. 저는 이게 돈을 벌면 이렇게 좀 많이 분리시킵니다. 만약에 10억을 했는데 5억을 벌었어. 그럼 또 5억은 또 이렇게 은행에 넣기 싫어. 너무 그래서 채권이나 혹은 뭐 이렇게 다른 거 삽니다. 사놔서 최근에 투자할 데가 없어서 계속 채권을 사 모았어요. 채권을 이제 좀 이자 많이 주는 거, 풀몬이라든가 삼척브루라든가 롯데 손해보험, 중앙일보, JTBC. 제가 봤을 때는 다 부도는 안 날, 언론사로 부도 난 적이 없잖아. 그래서 이자가 한 6% 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그래서 돈을 벌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계속 모아뒀어요. 돈 벌면 이제 모아뒀다가 주가가 대폭락 나면 그 돈을 또 빼서 주식도 사죠. 또 크게 먹으면 옮겨놓고. 제가 뭐 9.1 테러라든가 서프라임 모기지라든가 얼마 전에 고금리 상태, 코로나 바이러스 이렇게 합쳐서 주가 폭락을 하면 여러분 아시잖아요. 갔다가 한번 또 배팅 들어가서 좀 버거워 또 옮겨놓는데, 단 한 번도 주가가 대폭락할 때 여러분도 지금 즉시 확인해 보세요. 세계가 대공황 아니다, 대폭락, 큰 악재, 뭐 9.1 테러, 뭐 그리스 사태, 뭐 걸프전, 뭐 이란 사태, 뭐 러우 사태, 또 미국이 부도난 거 뭐라 그러죠? 미국이 부도났잖아. 미국이 금융회사 부도난 거,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뭐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많았죠. 그래서 주가가 막 거의 막 종합지수 40%씩 맞이고 막 그랬는데 단기간에. 근데 재밌는 거는 그때 사신 분들은 다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어요. 그걸 다 한 사람들은 재벌됐고 은퇴했고 벌써 재벌됐지. 그 한두 번만 했어도 대략 5에서 10배는 수익이 났을 거예요. 단 한 번도 안 올라간 적이 없었습니다. 주가가 대폭락할 때, 즉 회사가 부도나는 게 아니라
외부 환경 때문에 주가가 폭락했을 때 주가가 안 올라간 적이 없어요. 그 몇 배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부도가 회사가 영업이익이 줄어, 실적이 안 좋아, 경쟁이 안 돼, 개판됐어. 이거는 주가가 암만 좋은 재료라도 못 올라가더라고요. 지금 자,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외부 환경으로 주가가 대폭락한 거는 그 몇 배 이상 주가가 올랐습니다. 단 한 번도 예외가 없었어요. 코로나 터져서 주가 폭락한 거 나중에 6개월 뒤에 그 몇 배 이상 올랐고, 그래서 그 코로나 때 돈이 풀려서 고금리 때문에 주가가 폭락했어. 회사는 아무 이상 없는데 고금리 폭락했어. 나중에 그 몇 배 이상 올라갔고, 2차 대전이 터지니까 그 주가가 다음에 그 주가 몇십 배 이상 올라갔고, 9.11 터져서 미국이 쌍둥이 믿기 무너지고, 미국 끝났다, 미국의 뉴욕이 당했다, 이제 미국은 단번에 못 갈 것이다. 근데 거기서 8,000포인트가 5만 포인트 가버리고, 나스닥이 2만 포인트 가버리고, 주가가 거의 5배씩 올라버리고, 악재에 대한 좀 어마어마한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서프레버에 터졌어. 미국의 금융회사가 묻어났어. 그 이후에 어마어마한 주가가 금융적으로 올라갔습니다. 왜 그러냐? 왜일까? 우리가 몸이 많이 아파. 술 한잔 많이 하고 맨날 놀다 보니까 몸이 아파졌어. 병원 가니까 큰 병에 걸린 거야. 그 사람은 행동도 먹는 것도 조심하죠. 건강해졌어. 다시는 그렇게 마약하고 술 먹고 내 몸을 망가뜨리지 않겠죠. 왜? 한 번 경험했기 때문에 두 번 발생시키지 않죠. 우리나라가 IMF 터져서 1997년도에 주가가 100분의 1 됐는데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죠. 외환보유를 많이 보유하고 기업들은 부채비를 줄이고, 그래서 오늘날 우리나라 기업들이 굉장히 현실해진 거죠. 그 이유는 뭐냐? 옛날에 무리한 투자를 했다가 망한 적이 있기 때문에. 주식 투자도 여러분들이 승승장구하면 여러분들은 인생이 불행해질 수 있어요. 한번 위험한 경험, 깡통도 맞아보고 폭락도 맞아본 사람만이 나중에 위기관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잘. 말이 좀 빗나갔어. 공연 1시간 전에 전화가 왔어요. 친구한테서. 야, 속동아, JTBC랑 중앙일보가 부도난 것 같다. JTBC 부도난 거 워크아웃 신청했다. 제가 뭐 큰 돈은 아니지만, 큰 돈인가? 뭐 큰 돈일 수도 있지. 한 큰 간 5-6장 들어갔고, JTBC가 큰 간 하나 들어갔으니까 7, 8억, 7, 8장이 들어갔어요. 근데 순간적으로 한 5, 60번 날아갔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자동차 생각이, 제네시스 몇 대 날아간다 생각이 탁 들더라고. 조금 흔들렸어요. 조금. 공연 1시간 전인데. 그 시점에서는 저한테 공연이 더 중요했어요. 이왕 벌어진 거, 내가 뭐 공연 안 한다고 주가 거기 회복되는 것도 아니고, 일단 벌어진 상황에서는 그냥 이연하게 대처하고 싶어서 일단 머릿속에서 지우고, 공연을 여러분들 덕분에 정말 좋은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되게 정말 그날 즐거웠어요. 정말 여러분들이 저를 너무 잘해주셔서 그 중앙일보 부도난 걸 정말 잊어버릴 정도로 즐거웠습니다. 그 집에 오니까 이제 그게 생각이 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뭐 얼마 전에 4,200원 다 팔았습니다. 팔니까 10,000원짜리거든요. 했는데 한 이틀 걸리더라고요. 이틀 조금 스트레스 받았는데, 가만 생각하니까 제가 원했던 투자고 제가 저지른 거고 또 이익금을 날린 거잖아. 원금이면 속쓰리지. 그래서 투자는 손해볼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전 또 하나 뭐 배웠다긴 그렇고, 그래서 앞으로는 채권 투자도 금리가 낮은 거 할 거예요. 금리를 많이 주는 거, 6% 주는 거 안 하고 3%짜리 할 거예요. 안전한 거. 그래서 채권도 1등만 해야겠다. 중앙일보 1등 아닙니까? 네, 1등 아닙니다. 그게 B급 2등이에요. 물론 부도는 안 나겠지. 뭐 풀무원 같은 건 좋네요. 삼척구로는 이제 국공채니까 괜찮은데, 중앙일보는 재무구조가 흑자란 날에서 그렇게 우량한 1등은 아니었어요. 그 2, 3% 수익을 더 내려다가 그냥 67% 날아가는 경우인데, 제가 진작 그런 데서 한번 혼났으면 안 했겠죠. 한 번도 안 당해봤기 때문에, 채권은 안전한 줄 알았지. 당하는 거지. 그러니까 채권도 위험하다는 거지. 그래서 좀 일찍 제가 옛날 미리 당했더라면 2번 안 당하겠죠. 한 번 당했으니까 이제 2번 안 당하겠죠. 그래서 이틀 뒤에 또 호련이 또 잊어버렸어요. 또 뭐 그거야 또
여기서 찾으면 되니까 그런 일이 있었고, 또 오늘 공연도 사실 오늘 공연도 어제도 연습하고 오늘도 연습을 공연을 했는데, 희한하게 공연하는 날 주가가 어제 오늘 대폭락을 하네. 여러분들한테 죄송스럽고 그렇지만 그것도 받아들이려고요. 제가 뭐 자리에 있는다고 주가를 더 올릴 거 내릴 것도 아니고, 이런 상황 한도 맞을 것도 아니고, 우연의 뭐 머피 법칙인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공연 끝나고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잠깐 당황을 했어. 이렇게 너무 심한데? 사실 은 오늘 반등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또 생각을 접었어요. 내가 예측이 틀릴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결정을 해야 되잖아. 사냐, 파냐, 관망하냐. 사느냐, 파느냐, 관망하느냐. 그게 내 길에서 결정권이지. 뭐 근데 저는 파는 쪽은 아예 생각을 안 하고 있으니까 그쪽은 어제부터 결정했어요. 저는 안 파는 쪽으로. 그래서 왜 안 파는데 떨어지면 팔으라며. 맞습니다. 떨어지면 팔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제가 누님이 했던 초 1등 기업은 떨어진다고 파는 건 아니다. 그거는 오히려 워렌 버핏처럼 쌀 때 사는 게, 워렌 버핏 초 1등이면 싸게 사잖아. 그런 전략으로 간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과연 초 1등 기업들, 인류 기업을 지금 이 가격에 팔아야 되는지 사야 되는지 한번 같이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쏠림 그러잖아요. 요새 이제 그 현 정부가 근데 여러분들 현 정부 욕할 필요 없어요. 옛날에도 김영삼 대통령도 그랬고, DJ 때도 그랬고, 노태우 때 대통령도 그랬고, 주가에 간섭을 해서 성공한 예는 없습니다. 노태우 대통령은 돈을 풀었는데도 주가는 대폭락 3년의 불황을 탔고, YS 대통령도 5만 원짜리 삼성전자 팔아서 한양 뭐 저가 주사로 했다가 대참패를 했고, 문재인 대통령도 바이오 육성에다가 대참패를 했고, 어떤 DJ 대통령께서도 그 코스닥 벤처 육성하다가 올부도 맞았고, 증권시장에서 경제 활성화 정책, 뭐 금리의 전망 정책이라든가 어떤 그 경제 발전을 위해서 우회적으로 지원하는 건 굉장히 좋은 조건이죠. 미국이 그런 케이스 아니겠습니까? 제조업을 살리게 제조업을 육성해주고 제조업한테 혜택을 주고, 그거는 굉장히 간접 효과가 있어요. 제조업한테는 법인세도 낮춰주고, 뭐 낮춰주고, 세금 낮춰주고, 기업들 돈 많이 벌어. 그 기업들 돈을 많이 벌어서 주가를 올리려고 그러고, 배당을 많이 주려고 그러고, 그렇게 우회적인 정법을 줬는데, 야, 이거 올려, 이거 떨어뜨려, 이거 비싼 주식이네, 너무 올랐다, 죽여, 이거 싸구려네, 빨리 올려. 이렇게 해서 성공한 예는 전 세계에 없고요. 특히 우리나라는 그러한 아프리카 같은 그런 무식한 부양책을 많이 썼지요. 정말 소말리아에서도 안 쓰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고, 또 국민들은 또 작년에 뭐 선대인, 선먼지, 배터리가 공매도 때문에 주가 떨어진다 그래갖고 공매도 하지 말라고 맨날 데모하고, 이런 아프리카 같은 나라, 아니 공매도가 여러분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용을 사고 레버리 써서 돈 많이 벌잖아. 그러면 주식은 투자는 매수만 한 게 아니야. 매도도 있어야 되는 거야. 어떤 사람은 아니 이거 주식 팔래. 팔게 할 수 있는 게 자본주의야. 나 이거 살래. 살려면 사. 너 이거 위에 부동할 수 있어? 그럼 살래. 그럼 사면 사는 거야. 그게 자본주의예요. 사업하다가 망할 수도 있고 흥할 수도 있어. 사업하다 망하는 사람, 흥하는 사람만 이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공매도가 전 세계가 다 하는 걸, 그거를 제도 개선했다는 거 아니야. 왜 그래서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공매도 아시죠? 얼마 전에 미래에셋증권이 공매도가 17,000인데 7천만 주가가 나왔는데 그거 다 깡통 맞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다 깡통 맞고, 동문대 선 사람들. 자, 공매도 왜 좋으냐면 매도를 쳤어. 야, 삼성전자도 매도 쳤어. 공매도 쳤어. 다 죽었어요. 하이닉스도 그렇고, 그 인버터도 죽고. 공매도를 1조 쳤어. 주식은 원래 여러분 알잖아. 좋은 주식 암만 때려도 올라가는 거. 올라가면 공매도는 어떻게 해야 되지? 또 때렸어. 또 올라가.
실적이 좋으니까 공매도는 사야 됩니다. 그걸 채워 넣어야 돼요. 기간이 있어요. 안 채우면 담보 부족도 있고. 그럼 채워 넣으면 4만 원 가지고 주식이 8만 원을 가버리는 거야. 공매도 사니까. 왜 깡통 맞고 담보 부족 내가 사야 되잖아. 그렇죠? 그게 자본주의예요. 주식이 이거 얼마 간다. 4만 원 간다 이런 건 없는 거예요. 막 4만 원짜리 8만 원, 2만 원짜리 8만 원 더 가. 공매도 때문에. 또 반대로 또 신용은 또 뭐냐? 신용은 막 이쪽에 돈을 더 내고 더 사는 거야. 레버리지로. 그러면 이게 거품으로 더 가. 근데 그 신용은 뭐냐 그러면 일정 기간이 되면 팔아야 되는 거예요. 팔아야 됩니다. 무조건 무한대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는 신용이 많은 거는 매도가 나올 수 있어. 즉, 이 신용 물량은 팔아야 되는 거야. 공매도 물량은 사놔야 되는 거야. 그렇게 본다 그러면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는 공매도가 많은 종목을 사는 게 유리합니다. 우량주 한에서는 대표적으로 대우증권, 미래에셋증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등등등 좋은 주식이 다 폭등한 게 공매도 효과도 있었어요. 매도 물량을 매도한 사람이 또 사놔야 되니까. 그래서 자본주의에서는 전 세계가 다 하고 있는데 왜 한국만 안 할 수는 없잖아. 그렇죠? 요번에도 뭐 레버리지 때문에 주가가 이 등락폭이 심하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물론 그것도 있긴 있어요. 왜냐면 삼성전자에서 돈을 제일 많이 버니까 그쪽으로 돈을 더 벌려고 소비자들이 온 것뿐이야. 그러다 보니까 변동폭 키다 보니까 당연히 그런 효과도 벌어지는데 그걸 냉정히 본다고 냉정히 한번 얘기해 볼게요. 한 놈은 옛날에는 영업이익 1조 왔어요. 주식이 한 7, 80% 올라갑니다. 1조만 나도요. 연간 1조만 나도 주가가 엄청 올라가요. 옛날 증권주들이 영업이익 1조 나왔고선 뭐 여러분도 알잖아. 만 원짜리고 5만 원고 4만 원고 난리 났잖아. 근데 지금은 영업이익이 많이 났어. 1조 났어. 1조 났는데 안 올라 떨어져. 그럼 왜 떨어지니 너는? 그러면 쟤는 100조 나요. 인간은 그런 거야. 100조 난, 저 100조 나? 글로 가는 거야. 나 영업이익 1000억 났어. 그럼 옛날부터 주가 많이 올라갑니다. 근데 떨어져. 근데 왜 떨어지니? 하이닉스가 70조 났대. 영업이. 글로 몰리는 거야. 글로 몰리는 거야. 돈이 글로 몰려버리는 거야. 영업이익만 안 돼도. 그러니까 돈이 한 군데로 몰리니까 이게 변동폭이 커지고 또 외국인은 팔지. 개인들은 한계가 있으니까 이거 옮겨 타는 거야. 그러니까 그 무거워지기 가벼워지는 거지. 물론 종합지수가 많이 올라간 것도 있겠죠. ETF 영향도 있겠죠. 근본적으로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삼성전자 하에서 이익을 너무 많이 내다 보니까 웬만한 기업이 이익 나는 게 눈에 보이지 않아. 왜? 인간은 똑똑하거든. 이익 많이 나는 기업을 살 수밖에 없는 거야. 증권주가 분기에 1조씩 8천씩 나면 옛날 같으면 증권주 벌써 30만 원 가야 돼. 근데 가다가 멈춰. 너 왜 못 가래? 그러면 삼성전자 100조 난데 분기에. 당연히 글로 가죠. 여러분 100조라는 거는 분기에 100조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영업이 108조야. 물론 충당금을 노동자들, 직원들, 노동자들 죄송합니다. 우리 직원분들 보너스 5억 주느라고 20조 충당금을 쌓았어. 그것도 한꺼번에 쌓아버렸어. 원래 분기로 쌓아야 되는데 하도 돈을 많이 벌면 질투가 오잖아. 또 정부가 뭐 초과 이익 환수 내라, 법인세 내라 올린다, 세금을 삼성전자에서만 1년에 100조 뜯어가잖아. 하이닉스도 또 세금 얼마나 하이닉스 또 한 170, 80 뜯어갖고 막 어마어마하게 지금 세금 받는데 또 초과 환수 이익 내래. 또 더 내고 또 나눠주래. 거기다가 또 뭐 단체들, 근로자들 얼마나 또 돈 달라고 난리치겠습니까? 깜빡 넣은 지 얼마 몇년 되지도 않았는데 안 줄 수가 없죠. 안 주면 또 깜빡 가니까. 그러다가 또 정부에서 야 너 돈 많이 벌었으니까 임마 강주에 투자 이 새끼야 임마 뭐 여기 투자 이 새끼야 임마 지역 발전을 위해서 투자해.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이익을 덜 내려고 최선을 이익을 덜 낼까? 이익을 덜 낼까? 외국에는 이익을 덜 내려고 우리는 이익을 덜 내려고 노력하고 있어. 참 코미디가 이런 코미디가 없어. 내가 무슨 얘기하려고 그랬지? 그러다 보니까 변동폭이 클 수밖에 없는 거야. 옛날에는 영업이익 1조만 나오면 주가가 7, 80% 올라가고 더블도 하고 두 더블도 하고 그래요. 근데 지금은 1조 났니? 쟤네 100조 났어? 열심히 해. 쳐다보지도 않아. 종목이 쏠림이지. 그 쏠림 원인이 뭐냐? 돈을 많이 버니까. 돈을 많이 버니까. 문제는 돈을 많이 벌면 우리는 내비두지 않지. 또 해코지 안으로 들어가지.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거는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돈을 많이 버는 기업은 결코 떨어지지 않았어요. 우리가 작년 제가 은행주 얘기했죠. 성장성 없다. 하지만 제가 이런 말 했죠. 걱정하지 마. 죽어도 안 떨어져. 이익 나잖아. 우리 야금 신고가 냈어. K은행 신고가 냈어. 시간은 많이 걸렸지. 야금. 은행주 성장성도 왜 올라가지? 돈을 버니까.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돈 많이 버는 기업 가서 거덜난 경우는 없어요. 돈 많이 버는 기업 가서 돈을 많이 벌었지. 우리가 거덜난 종목은 전부 테마주, 야시시한 거, 바람 타는 거 등등등등. 공연 중에 그런 일이 있었고 저는 이틀 뒤에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여러분과 또 같이 장난치고 주식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끔 사례 분석을 많이 할 겁니다. 그 사례 분석은 제가 뭐 들은 얘기도 아니고 제가 책 본 얘기, 전 책을 또 안 보잖아 원래. 제가 책 안 보죠. 방송도 안 보고. 제가 말하는 사례 분석은 제 주위에서 일어나는 다 일들입니다. 오늘로도 지금 우리 지점마다 지금 담보 부족 부자가 엄청 발생했어요. 깡통 부자라는 거예요. 그걸.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그 명단은 변함이 없고 똑같은 사람이 또 올라와요. 100명이다. 그럼 이제 주가가 또 올라갔어. 그럼 좀 버리겠지. 떨어지면 그 100명이 그대로 담보 부족이 나요. 거기다 몇 명 더 추가돼. 이 명단이 바뀌질 않아. 근데 어느 날 보면 그 사람이 담보 부족이 안 났어. 그냥 물어봅니다. 직원한테. 야, 의원에 A라는 사람이 왜 깡통 안 걸렸냐 했더니 그 양반 직원이 그럽니다. 그 양반 돈 다 떨어지고 이제 거짓에서 돈이 없대요. 아, 그렇구나. 돈이 없어야지 거지가 안 되는 거. 돈 또 주죠. 또 깡통 맞죠. 주가가 10,000포인트, 20,000포인트, 30,000포인트가 또 깡통입니다. 왜? 중간중간 폭락을 하거든. 어김없이 깡통 맞아. 어김없이. 그 명단은 절대 바뀌지 않아요. 제 주위의 친구나 제 모든 사람들한테 암만 교육해도요. 그 사람들 절대 안 바뀌어요. 깡통은 또 깡통. 올라가도 깡통. 떨어져도 깡통. 영원한 깡통. 왜? 중간중간 주가가 떨어지거든. 중간중간. 거기에 꼭 떨어지면 또 분석을 해. 더 떨어진다고. 그걸 또 팔아. 깡통 맞고. 왜? 나쁘게. 항상 깨지니까 좀 떨어지면 무서운 거야. 또 이제. 그리고 똑같은 말이 있어. 아, 누구 때문에 떨어졌다. 나는 이제는 주식 자신이 잘 볼 수 있다. 여러분 깡통 부자는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인물은 똑같아. 한번 그 깡통 부자에 들어가면 영원히 깡통 맞아요. 바뀌질 않아. 그 명단은 매일 똑같아. 한번 거기 들어가면 안 나와. 버는 사람은 계속 벌겠죠. 소수겠죠. 그렇죠? 과연 그런 돈 버는 사람들이 종목을 잘 찍어서 천만의 말씀. 종목이랑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그 사람들은 자기 원칙, 운용이 철학이 고정화되어 있는 거고, 깡통 받는 사람들은 자기의 철학, 고집이 똑같이 되어 있는 거야. 안 바뀌는 거야. 안 바뀌는 거야. 빨리 깡통 고정 이걸 바꿔서 일로 붙어야 되는데 안 붙어. 왜? 이쪽은 늦게 올라가거든. 이쪽 빨리 올라가고. 머리가 좋을수록 이 깡통 부자가 훨씬 많습니다. 머리 나쁜 사람이 이쪽이 훨씬 많아서 학벌이 아주 별로 안 좋아.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은 명동의 사채업자들이라든가 내 주위도 말고 오신 분이 있는데 그렇게 학력이 안 좋은데 돈을 잘 버시더라고. 머리가 안 좋으신데 돈을 그래서 돌다가 유리한 것 같아. 제가 시황을 이야기했는데 시황보다 더 원칙을 이야기해. 그래서 오늘도 공연하면서 담보부정 부자가 어마어마하게 났겠구나. 근데 가만히 생각했더니 그 명단이니까 크게 뭐 바뀔 건 없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사람이 또 그 사람일 거니까 가봤자 뭐 똑같은 명단 또 올라와 있을 거고. 가끔 주위에 지인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주식에서 많이 오늘도 아까 음악 하시는 분들이랑 이야기했는데 역시 뭐 그분들도 주위의 분들이 돈 번 사람을 본 적이 없대. 주식해서
하나같이 번 사람 본 적이 없대. 나는 내 물어봐. 아, 너 주식 하세요? 그럼 좀 한대. 어땠어요? 그럼 주위에 자기 주위에 돈 번 사람도 없대. 자기도 손해봤지만 저는 만나는 사람마다 돈 번 사람이 없대. 근데 이때 요번에 돈 좀 벌었대. 근데 그게 뭐가 중요해? 다음에 돈 하나 날라갈 텐데. 내가 말하는 거는 최소 5년 정도 사이클을 보는 거예요. 4, 5년 되면 다 이렇게 다 털잖아요. 다 털고 나가고 다 털고 나가고 다 털고 나가고 4, 5년을 버텨서 돈을 번 사람은 무조건 돈을 벌죠. 그 사람은 정착이 된 거야. 내가 4, 5년 했더니 수익이 500, 몇백 프로 났어. 그 사람은 검증된 거예요. 그 사람은 계속 벌 거야. 물론 주가 떨어질 때 손해보겠지. 벌려 더 벌 거라고. 4, 5년 동안 해서 돈을 번 사람은 앞으로 계속 벌어요.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4, 5년 동안 했는데 깡통을 2번만 했어. 그 사람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깡통을 계속 맞을 거예요. 왜? 제가 45년 근무하면서 그걸 바뀐 적을 못 봤어. 한 번도 못 봤어. 가끔은 내 지인들이 너무 힘드니까 뭐 깡통보다 돈도 메꿔주고 또 빌려도 주고 근데 제가 속상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나한테 빌려주면 먼저 주위에 돈 다 빌렸겠지. 근데 사실은 빌려주면 안 되는 거야. 왜냐면 또 주식할 거거든. 그럼 또 깡통이야. 그러면 그 돈은 일단 동중에 버리는 거야. 넘어갈게요. 제가 존경하시는 분, 전설적인 분이 한 분 계신데 주식 한 50, 60 하셨는데 굉장히 큰 돈을 버셨어요. 매년 돈을 벌어, 매년. 옛날에 우리 현대증권에서 아주 돈이 굉장히 많으신 분이 있었습니다. 뭐 많은 분이 많았지만 다 이제 없어졌지. 먼지처럼 날아갔지. 그래서 근데 내가 아시는 분 보면 친구인데, 근데 내가 아시면 돈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 부자 됐지. 하루는 그 현대증권 돈이 엄청 많으신 분이 찾아왔더래. 그래서 강원도에 또 땅값과 땅을 맡기면서 돈을 좀 고달라 그러더래. 한 1억만 좀 빌려달라. 옛날 돈이 엄청 많았었어요. 진짜 막. 그 당시로 수천억 있었어. 그 당시. 진짜 본인 돈을 본인도 몰라. 하도 돈이 많아갖고서. 지금은 지금 월세 살고 있어. 월세. 근데 내가 아시는 그 사모님께서는 이런지하에 돌려버렸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못 빌려주겠다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좀 몇천만 원 주시지 뭐 이렇게 독하게 보십니까 했더니 돈을 아까워서 안 준 게 아니래요. 그 돈 주면 주식도 할 거 또 받아야 할 건데 그 돈 왜 주니? 줘봤자 날릴 건데. 그러니까 날릴 거로 우린 날릴 거로 알고 있어. 그 사람은 분명히 날려요. 100% 날려. 그 돈 줘봤자 또 날릴 건데 그걸 왜 주냐는 거야. 그 돈을 갖고 자기가 생계를 유지한다든가 다른 일을 하면 당연히 빌려주고 줄 수 있죠. 그 돈을 주식할 건데 그 주식하면 뭐예요? 100% 날립니다. 100%. 그래서 나보고 하는 말이 가차없이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주식하는 깡통 만드는 사람 꾼들은요, 돈 생기면 또 주식합니다. 언제 안 하느냐? 빚병에 앉아갖고서 완전히 자살할 지경까지 갈 때야 주식을 하지 않죠. 그 돈을 빌려주는 거는 그 사람을 더 죽이는 길이야. 주식하면서 깡통 만드는 사람 돈 빌려주지 마세요. 그 사람 2번 죽이는 거예요. 2번 죽이. 이거 못 빠져나옵니다. 근데 이제 편지가 또 와요. 구구절절 이제 생을 마감하시다 막 그러면 너무 괴로워. 그럼 제가 부탁하죠. 이 돈은 생활비로 쓰십시오 하고 빌려주면 또 주식하죠. 안타까워요. 근데 그분들은, 그 사람들, 그 친구들은 제가 말하면 제 말을 듣지 않아요. 제 말을 듣지 않아요. 왜? 공부 열심히 했고 분석 많이 했고 경험 많고.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 그 기본의 재료가 썩었는데 이 재료를 바꿔야 되는데 기술을 배우고 있어. 기술을. 상식을 갖고 투자를 해야 되는데 상식은 무시하고 거래량, 그래프, 땡긴다, 만다, 테마, 정부가 이런 테마를 할 것이다. 정부가 이제 코스닥 살린다, 내가 이런데 몰빵을 치니까 기본적 분석은 약한 거지. 이 회사가 세계적인 기업이 이기나고 이건 안 따지는 거야. 1등 기업은 얻어맞죠. 언젠가 많이 올라가면. 하지만 또 살아날 수가 있죠. 왜? 돈을 많이 버니까. 당신 어떻게 알아? 과학을 들었고 역사적으로 배웠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드리고 싶은 말씀은 ETF 레버리지라든가 공매도라든가 선물 옵션 매도라든가 신용거래 이건 다 자본주의가 다 하고 있는 거고요. 그걸 없애면 안 돼요. 그 제도라는 거는 자본주의 있는 거니까요. 있는 그대로 내비두셔야 되는 거고요. 우리는 바보같이 공매도 반대, 무슨 반대 이런 그런 거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기 자본주의지 사회주의는 주식하면 안 돼.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그럼 이렇게 하면 되지 뭐. 주식 매수만 하면 매도는 없애버리지 뭐. 매수만 하고 그러지 뭐. 그러면 주식이 올라가죠. 근데 문제는 올라가서 거래가 안 돼. 왜? 누가 그거에 사겠어? 내가 내 돈이 필요해. 근데 못 팔어. 그게 무슨 주식이야. 그렇죠? 주식은 그냥 중화일보 사서 푸서 맞듯이 손해 볼 수 있는 거야. 받아들여야 돼. 내 자신이 그 짓도 안 하면 되는 거야. 나는 주식에서 손절매 지고 한 10번 다 먹을 수 있어. 옆에 가지 마세요. 그 사람 사기꾼입니다. 그 사람 사기꾼이에요. 어떻게 10번 100번 다 맞춥니까? 그거 신도 못하는데. 나는 손해보고 절대 안 파네. 옆에 가지 마세요. 나중에 돈 꿔달라 그래. 돈 꿔달라 그래. 주식 투자는 손해볼 때도 있는 거예요. 10배를 벌고 손해는 안 봐. 인간성 들었겠죠? 어떻게 지만 맨날 벌고 손해는 안 보고 그거는 도둑놈 신보겠죠? 유명한 미국의 월가 전설에 있는 유명하신 분들도 손절을 하고 우리 워렌 버핏 같이 보수인 사람은 또 항공주사하고도 엄청 손해보고 팔고 다 그렇게 하는데 자기가 뭐 신도 아니지 뭐 신보다 높은 게 뭔가 그러니까 아니 백제백성하면 내 돈 좀 맡아줘 1년에 그러면 수천억 되겠다 그런 생각 자체가 있으신 분들은 빨리 바꾸셔야 돼요. 나중에 그렇게 비참한 꼴 안 당하시려면 비참한 꼴 안 당하고 나이 들어서 생을 마감하니 뭐 울고 돈 꿔달라 이런 추한 꼴을 안 보이시려면 바꾸세요. 손해보고 하셔야 됩니다. 바꾸셔야 돼요. 그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거의 손해보고 안 팔아. 마지막에 깡통나게 팔아. 그리고 왜 이렇게 아는 게 많아. 이래서 올라갈 거 지금도 올라갈 거래요. 계속 떨어지는데 요만한 조그만 회사야 테마주인데 결국은 팔죠. 언제 파느냐? 깡통난데 안 팔면 어떡할 거예요. 당보부족인데 그때 팔죠. 돈이 없는 거를 자랑하시면 안 돼요. 깡통을 맞는 것도 자랑하시면 안 돼요. 한 번 맞는 게 두 번 맞는 건 어리석은 거야. 안 맞도록 해야지. 저도 깡통모자 맞은 적 옛날에 있어요. 결심한 게 있어요. 다시는 맞지 말자. 안 맞도록 해야죠. 안 맞으려면 손절 쳐야 되죠. 이 주식 어마어마하게 좋은 주식이야. 그래 담보주에서 나 이제 쳐야 돼. 일부는 쳐야 돼. 가져가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내일 또 떨어지나? 모레 또 떨어지나? 뭐 그닥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5년 전에 강의하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진실된 건 주식이다. 한 번도 거짓말 한 적이 없다. 주식만큼은 불사조니까. 주식은 구조적으로 올라가게 돼 있어요. 국가가 부도만 안 나면, 꼭 사회주의가 아니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가다가 기어서 그렇지 지나고 나면 계속 오르고 있는 거야. 왜? 물가랑 화폐가 증등해서 주식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닭강통을 맞아. 재밌잖아. 주식은 지수는 계속 올라가는 거야. 늦고 빠르고의 차이야. 그리고 또 10년 지나면 뻔해. 1등만 다 올라가 있어. 그걸 알아. 근데 우리 1등, 2, 3등만 해. 또 계속 그 몇십 년 과정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야. 계속 깡통 맞으면서. 그 원인이 뭘까? 욕심이지. 나는 신이다. 백전백승한다. 자, 뭐 그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의할 때 항상 하던 말인데 왜 또 같은 말 또 하냐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다음에 강의 또 할 겁니다. 여러분들 뇌리에 더 심어놓을 거예요. 손절에 대해서, 1등에 대해서. 이제 시황할게요. 우리가
주가가 막 올라가다가 폭락을 많이 합니다. 이번만 그런 게 아니라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무한히 많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깡통을 엄청나게 발생할 겁니다. 또 그런 것이 한 온 것뿐이에요. 올라가다가 푹 빠지고, 올라가다가 푹 빠지고, 그 최소한 이게 상승장일 때는 10%, 15% 정도, 20% 정도 안 빠집니다. 바로 또 저번에 12월 달에 왜 AI 버블 나올 때 삼성전자가 11만 원 갔다가 80만 원 갔다가 9만 원까지 또 올라가고, 또 이번에 뭐 딥시크인지 또 뭐 쿼텀 뭐 그럼 또 나와서 또 한 22만 원에서 18만 원까지 갔다가 또 올라가고, 하이닉스도 되고, 하이닉스가 그때 80만 원 갔다 50만 원 갔다 또 올라가, 이런 식으로 쭉 갔는데 여러 번 있었죠. 그렇죠? 이번처럼 심한 적은 없었어. 더 심한 거 이번이 더 심했어. 왜? 더 올랐으니까. 그래서 아까 쏠림이라는 거 기억나죠? 100조를 버는데 1조짜리 너의 베이지도 안 설로가 있어 이렇게야.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100조짜리가 못 가는데 분기 실적이 어떻게 1조짜리가 올라가겠어, 그렇죠? 지금 그런 딜레마에 쌓인 거야. 원래 이것도 올라가야 돼. 분기 1조를 보는 거야. 매출 분기 1조를 보는 회사야. 영업이익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가야 되는데 얘가 못 가는 이거 이게 100조도 못 가는데 어떻게 가? 이게 지금 쏠림과 시장을 엮은 거예요. 여러 가지 외국인 매도와 연기금 매도 등등 여러 악재가 있는데 오늘 그 항목에 대해서 조목 설명하겠습니다. 또 ETF가 뭐 쏠림을 한다. 물론 영향을 줬겠죠.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말장난들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뉴스 방송에서 말장난 다 말장난이에요. 뭐 옛날에 김현 대통령이 뭐 삼성전자 5만 원짜리 팔아갖고서 뭐 저까지 사는데 그 5만 원짜리 2천만 원 갔잖아 지금. 한양 라이프 다 부도나고 뭐 그런 1년에 또 DJ 대통령께서는 벤처 키우라 했잖아요. 다 부도났잖아. 다 죽었잖아. 아니라고. 그런 제도는 주가랑 일시적 영향을 주는 거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 광주 투자하는 거는 그거는 그러면 뭐 영향 없어? 영향이 있죠. 그거는 회사에 영향을 주는 거잖아. 회사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왜 증설을 하지 않았을까? 많이 하지 않았을까? 아시잖아. 공급 부족이야. 줄 서 있어. 살라고. 옛날에 증설했더니 폭락했더니 증설 안 하고 있는 거 팔아야지 가격 팍 올려. 매일매일 메모리 가격이 올라가는 거야. 왜? 필요하니까. 구글, 아마존, 엔비디아. 안 사가면 물건을 못 만드는데? 그거 좀 이따 얘기할게요. 그거 알고 그냥 물건 이거밖에 없어. 그래서 올릴게. 미치는 거지. 반도체 소재는 모래잖아요. 원가 얼마 안 들잖아. 마진율이 엄청난 거야. 노조도 뜯어먹고 정부도 뜯어먹고 다 뜯어먹는 거야. 그 돈 먹는 거 그냥 다 뜯어먹는 거 뜯어먹고 있어. 가장 중요한 우리가 시황할 때 했던 공급 부족. 이것처럼 호재가 없는 거야. 거기다가 기술이 있어. 세계적 기업했지. 돈 많이 벌어. 삼위일체가 된 거야. 완벽한 거지. 주가가 10배, 15배, 한 20배까지 올라가고 삼성전 5배 올라가기 시작했지. 근데 이 하나가 깨질라 그러지. 이제. 공급 과잉. 야, 아빠 용인공장 빨리 지으라고 정관단 새끼들. 광주에다가 어마어마한 돈 투자하는데 거기 인프라가 없잖아. 물론 시간은 나중에 얘기야. 근데 안 되면 어떡할 거야? 공급 과잉을 어떡할 거야? 거기 엄청난 돈을 안 되면 어떡할 거야? 기업은 아작나는 거야. 물론 미래일입니다. 그 미래는 저도 모르고 성공 할 확률이 별로 없죠. 공급 과잉 걸리니까. 그리고 거기 뭐가 있다고 거기다 해. 여기 다 있는데 인프라가. 뭐 우리 삼성은 훌륭한 기업이니까 할 수도 있겠지만 그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있죠. 왜냐 그러면 그거는 실제 회사의 기본을 깎아먹는 거잖아. 몇천 조 투자했다가 잘못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아작나는 거야. 불확실한 거지. 그거는 기업의 가치를 훼손시킬 수 있는 거죠. 물론 아직은 안 했으니까 먼 훗날이지만 저 같은 경우는 벌써 머리에 넣고 있죠. 야 조심하자. 언젠가 팔고 튀자 저거. 너무나 뒤진다. 저 같은 생각을 많이 할 거라고. 또 대통령께서는 임기내에서 하이브리겠다는 거야. 임기내 하면 더 빨리 죽는데 야 조심하자. 매수를 딜레이 시키겠죠. 임기내 하면 저는 지금이라도 팔 거예요. 무서워서. 공과에 걸리고 죽는데 미국, 일본, 중국 증설하고 있다. 몇 년 뒤 일인데. 여러분 알잖아. 반드시 공과에 걸리면 하이닉스가 100원까지 들었어. 100원까지 들었어. 100원까지.
공부하는 게 제일 무서운 거야. 걔들도 지금 짓고 있는데 몇 년 뒤에 짓는데 우리 같이 져. 아이고, 기업의 본질 가치를 훼손하시고, 이건 외부학자가 아니에요. 물론 투자한 지역은 경기도 좋아지고 고용도 늘어나고 소비도 늘어나고 표도 많이 나오겠지. 지역은 좋은데 회사는 뒤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회사가 잘 되면 좋겠고, 또 그들 입장에서는 빨리 망해라 이 새끼들, 돈만 우리한테 갖고 와 이거지. 그러니까 서로 입장이 틀린 거야. 그쪽 투자자 입장에서는 돈 갖고 오라, 우리한테 돈 풀라오. 우리는 야 기업이 잘 되면 좋겠다. 왜? 우리 주주니까. 그러니까 상반대 입장이죠. 대통령은 또 표가 많이 나오니까 좋고. 그러니까 어디가 옳다고 말할 수는 없지. 다만 우리는 주주니까 회사가 좀 잘 되길 바라는 거고, 또 그들 입장에서는 회사가 뭐가 중요해. 우리가 지역 발전에 많이 돈을 떠오면 그 지역이 얼마나 또 활성화되고 발전하겠습니까? 그래서 어디가 옳은 건 모르겠고,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니까 그 삼성전자의 증설은 가능한 좀 늦어졌으면 좋겠고, 설령 그런 일이 있더라도 언론에 좀 안 나왔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이에요. 주가가 이렇게 많이 빠지니까 대세 하락이 아니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만 이야기해보죠. 여러분 옛날에 그 대세 하락 이야기 있었죠. 같이 떨어져서 오래 못 간 적이 있었죠. 그때 여러분 공통점이 하나 있죠. 뭐가 있었냐. 뉴스 보면 알잖아. 성장률이 1%가 2% 1% 됐어요. 무역수 적자가 많이 나요. 뭐가 경기가 안 좋아요. 주가가 계속 거기서 2천에서 그냥 헤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면 지금 경기 침체로 가느냐, 거기에 대해 분석을 한번 좀 해볼게요. 첫째가 경기 침체로 가느냐. 지금 우리나라나 뭐 우리 멀리 보자면 일본도 그렇게 우리 한국이나 미국이나 뭐 다 똑같지만 그 두 개 한번 분석해보자고. 미국의 매크로 지표를 보십시오. 미국의 그 매크로 기업들, 그 흔히 말하는 빅테크 기업들, 이 무지하게 나잖아요. 옛날에 어마어마하게 커졌잖아요. 이게 이제 미국의 이제 제조업을 타락하는 거지, 바꾸는 거지. 그 여러분들 뭐 알다시피 뭐 엔비디아나 뭐 구글이나 또 뭐 테슬라나 뭐 등등 세계적 기업들이 뭐 어마어마하게 활성화되고 있잖아요. 매크로 지표 좋아지고 있잖아요. 미국 기업들이 옛날 요만한 회사들이. 그러니까 미국의 어떤 그 경기 지표는 물론 소비 국가니까 그런 매크로 측면에서는 상당히 침체면 저렇게 이익을 무슨 이익이 많이 내요. 그래서 경기 침체가 오면 주가는 오랫동안 못 올라가고 맞아요. 근데 그거는 아니라고 보여야 되고, 한국도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 장사 안 되는데 경기 좋게 뭐가 좋아? 맞아요. 장사 안 되죠. 근데 잘 되는 데도 많아. 반도체라든가 몇 군데 증권회사 반도체는 떼도 모르고 있어. 어마어마하게 말고 이쪽은 또 어마어마하게 안 되고, 양극화가 심한 건데 섞어버리니까 이익이 더 많이 나고 있는 거야. 나는 지금 장사가 안 돼 죽겠어. 인건비가 너무 비싸. 맞아요. 인건비 비싸니까 장사가 남는 게 없지. 근데 증권회사, 은행, 반도체 등등등 막 떼도 모르고 있거든. 뭐 환율 올라니까 수출이 더 잘 돼. 돈이 더 많이 벌어. 양극화인데 섞어놨더니 최고의 무역 흑자를 내고 있어. 무역 흑자. 근데 앞으로도 그럴 것 같아. 좀 더. 그럼 경기가 확장기는 될 수 있겠지만 침체기는 아니잖아. 이게 확장기인지 성장인지 아직 모르는 거예요. 더 나을 거, 더 좋아질 것도 있어요. 그쵸? 앞으로 유가 금리가 떨어지면 이제 안 되는 게까지 같이 흑자를 같이 낼 수 있어. 최근에 반도체 경기가 좋아지니까 그 돈을 쓰니까 동탄 집값이 오르고 백화점에 사람이 바글바글 몰리는데, 돈 벌었다. 삼성전자에서 돈 벌었다고 돈 쓰느라고. 갑자기 백화점이 작살났다가 경기 좋아지고 이마트가 좋아하기 시작해. 소비가 일어나니까. 왜? 삼성전자에 돈 벌고 직원들이 보너스 받으니까 막 쓰는 거야. 그쵸? 그런 경기가 좋아지면 그 혜택을 보는 게 막 생깁니다. 이마트가 갑자기 돈 많이 벌기 시작하고 백화점이 돈 벌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보너스를 몇 억씩 주니까. 그쵸? 그런 걸 봤을 때는 우리는 성장률도 좀 올라가고 있잖아요. 올라가고 있어요. 세금은 무지하게 거치고 있어. 반도체랑 친구가 돈을 많이 버니까 경기가 좋아지잖아요. 장사 안 되는데 안 되는 데도 있죠. 토탈로 좋아지는 거죠. 경기 침체기 아니니까 그건 패스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그때 국제유가가 올라서 안 되잖아. 물가 올라가고 금리 올라가고 죽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유가 70% 아래로 떨어지고 70% 떨어 그 밑으로 떨어질 것 같아. 오페크 증설안 또
힘드니까 또 증산한대. 국제유가가 떨어지면 물가도 몇 달 뒤에 떨어지겠죠. 또 월드컵 끝나면 미국 고용지표도 둔화되겠죠. 그러면 미국의 연준 의장이 누구야? 걔가 까먹었다 이러면 뭐 누가 있다 그러자고. 걔가 한 말 있잖아. 물가 꼭 잡을 거예요. 물가 올라가면 긴축할 거예요. 근데 물가 안정되면 안 할 거예요. 근데 물가 안정됐어. 그러면 금리 인상 안 할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고용지표가 월급 때 반짝했잖아. 고용지표 안 좋아. 경기가 좀 나빠질 수 있겠는데 금리나 해야겠는데 옛날에 금리나 하다가 이란전 터져서 금리나 인상을 받겠잖아요. 그렇죠? 그럼 금리나도 몇 달 뒤에 가능한 거죠. 자, 그럼 국제 유가가 떨어지면 그동안 유가 때문에 소비가 못했고 유가 때문에 고비용 때문에 제조업들이 힘든 회사가 많은데 유가 떨어지면 그러한 제조업들이 또 다시 살아날 수가 있는 거죠. 우리 경기가 좋아질 수 있는 거죠. 그것 때문에 그래서 과거에 말했던 고유가의 공포감은 없다. 그러니까 주가의 경기 침체에 대한 폭락은 아닐 거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누가 그러더라고. 야, 이거 금융에 문제가 생겼대. 이렇게 주가가 폭락할 리가 없대. 미국은 서프라임 모거지, 한국은 IMF 겪으면서 그런 금융의 위기를 저번에 뭐 누가 또 할 때 제가 아무 문제 없다고 다 문제 끝났잖아요. 그 뭐 사모펀드인지 뭔지. 미국은 서프라임 모기에 서지면서 금융에 대한 그런 보수적 방비를 많이 했어요. 우리도 했지만. 그래서 현재 금융이 버블이다. 금융에 문제 생겼다. 그런 징후는 전혀 없어요. 저는 그건 없을 거라고 봅니다. 왜 없냐? 과거 미국은 서브프라임을 겪기 때문에 금융이기 때문에 금융회사가 어마한 은행들이 부도가 많이 났어. 두 번 그 일을 하지 않죠. 그래서 금융위기는 없다고 봅니다. 누구는 또 그러잖아요. 솔잎 현상 후유증이다. 그것도 좀 있죠. 왜냐하면 나도 이 연간 1조 났어. 어이씨 나도 옛날 1조 하면 내가 주가 따보려고 그랬잖아. 나는 왜 안 올라가? 너는 100조가 안 났잖아. 삼성전자는 300조 났는데 400조 났는데 절로 가 이 새끼야. 쏠림이 되는 거죠. 잘못된 거죠. 너무 과도하게 올리다 보니까 시기와 질투가 생기고 등등등 중간중간 버블이다 뭐 딥시크다 뭐다 계속 딴지 걸었잖아. 지금 딴지 걸고 있고 거기다 이제 또 증상까지 한다 그러니 두렵죠. 그러나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바뀌지 않는 건 있어요. 실적 그렇게 좋은 회사들이 작살난 경우는 일시적으로 결국은 이겼다는 거. 물론 과다하게 오른 건 맞은데 그러면 하이닉스가 300만 원 갖고 최고가 삼성전자가 35만 원 갔어. 우리가 냉정히 분석해보자. 냉정히 이익이 300조 나는 회사 세계 완벽한 1위를 합니다. 삼성전자가 올 연말부로 세계 돈 제일 많이 버는 회사가 될 거예요. 그런 회사를 36만 원 갔다고 물론 뭐 매가 100원짜리니까 1,500만 원 갔는 거지. 고평가라고 말할 사람은 전 세계에 아무도 없습니다. 물론 미래에 어떤 공급과 인이 떨어질 수는 있어. 그 미래를 누가 알겠습니까? 내후년이 될지 5년이 될지 그걸 아무도 모르는 거야. 하이닉스가 300만 원이 갔어. 물론 많이 갔어. 30배 올랐지. 30배 올랐지. 많이 오른 거 인정해. 그죠? 그걸 떠나서 그 밸류에이션 하이닉스가 300만 원 가치가 있느냐? 라고 우리가 물어보자고요. 애널리스트한테. 아니 주식한 사람한테. 그러면 누가 하나시다. 그 정도 가치가 있지. 라고 얘기합니다. 즉 뭐냐? 퍼블이 아니라는 거야. 모든 사람들이 그 정도 가치는 있고 오히려 좀 더 올라가면 되지라고 얘기합니다. 주식 안 하는 사람까지 3,400조를 매년 버는 사람 1년에 100억 버는 사람 어떻게 같이 놀아요? 그럼 똑똑한 사람들은 300조 건데 돈이 오는 거야. 그 사이 외국인들은 팔고 연기도 그거 팔아먹는 거야. 왜? 걔들은 차익이 많이 났잖아. 차익이 많이 났기 때문에 또 파는 거지. 엄청난 돈. 옛날에 사놓은 거 10배, 20배, 5배 다 먹은 거 아니야. 옛날에 또 우리가 버린 거 다 주순 거 아니야. 그거. 어마어마하게 벌었죠. 어마어마하게 벌었지. 그 차익 파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7조 파는 거야. 거의 삼성전자 하이닉스야. 그걸 우리가 다 받아가는 거지. 옛날에 싸게 팔고 100배 이상 더 주고 사는 거야. 잔머리 쓰다가. 근데 그 회사가 고평가냐? 저평가냐? 그 누구도 고평가를 보지 않아요. 수급에서 지금 신용이 어마어마하게 걸려 39조 걸리고 3년 사이 많이 걸렸다고. 외국인 팔지 기갑을 사다가 쏙 빠져버리면 그냥 내려가는 거지. 개인이 사다 이제 증설한다니까 무서운 거야. 거의 개인도 무서운 거야. 이러다가 나 거덜나려 가니까 정부가 반도체를 미워하는구나. 옛날에 이종현이 깜빵 가듯이 또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고. 그게 수요 공급에서 일시를 폭락하니까 다른 까지 같이 빠지는 거지. 그래서 반도체에 대한 고평가냐 저평가 논하면 안 됩니다. 밸류에이션은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저는 머리가 나쁘니까 더 머리 좋은 사람한테 물어보시면 그 회사의 가치는 고평가가 아니라는 거고요. 제가 작년 연말에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50만원도 고평가 아니라고 80만원도 고평가 아니라고 200만원도 고평가 아니라고 그랬고 오늘 또 고평가예요. 네 번째 얘기하는 거예요. 또 고평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넘어갈게요. 많은 투자가 중에서 저는 마음이 약해서 떨어지면 심장이 벌렁벌렁하고 손해보면 잠도 못 자고 저는 죽을 것 같아요 라는 분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죠. 그 정도 마인드면 주식하지 마십시오 라고 합니다. 주식은 손해볼 수도 있고 이익 볼 수 있는 건데 떨어졌다는 이유로 마음이 좀 잠도 못 자고 저는 못 견뎌 팔아야 돼요. 너무 괴로워요. 떨어지면 올라가면요. 올라가도 빨리 팔아야 돼요. 저는 떨어질까 무서워서 2% 먹으면 팔아야 돼요. 여러분 그 사람도 모르겠어요. 자, 올라가도 떨어질까봐 조금 먹고 잘라 먹고 떨어져도 무서워서 어떻게 팔아먹고 제가 웃자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알잖아. 못 보는 거. 배짱 기르세요. 여긴 자본주의잖아. 공부도 안 하면 좋겠어요. 그거 하니까 떨어져요. 놀고 자빠졌네. 공부도 안 하면 올라가나? 에코프로 공부하니까 더 떨어지잖아. 그런 거 아무 상관이 없어. 사기당하지 마세요. 주식은 진실합니다. 암만 땡겨도 소용없어. 결국 부도나 그거. 암만 조업해도 좋은 주식 올라가. 정부가 암만 두드려 패도요. 김영대 대통령이 삼성전자 두드려 패도 그게 100배하고 1000배하고 한양 라이프스타일 암만 사봤자 다 부도나고 뒤에 대통령께서 벤처 육성 암만 해봤자 올 부도나버리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바이오 육성 다 부도났어. 2차전지 육성 누가 육성하래. 되지도 않는 거. 주식은 삼성전자 깜빡거리고 암만 패죽여도 하이닉스 패죽여도 지가 올라가. 왜 올라가는데? 실적이 좋으니까. 믿을 거는 실적이죠. 전반적으로 경기의 침체는 아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경기가 나빠서 주가 폭락하는 게 없겠네. 마음도 있고 유가도 안정됐네. 금리도 안정되겠네. 앞으로 금리가 내려갈 수 있겠네. 이제 악재가 호재로 밝히는 거야. 모든 여건은 좋아. 이제 그 다음에 현재 일어나는 일들 수요 공급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좀 이따가 이제 반도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겠지만 오늘은 심리전 조금 이야기할까요? 주식 투자는 금액이 클수록 불리하죠. 왜냐하면 올라갈 때도 많이 투자한 게 금액이 많이 올라가니까 인간은 자꾸 수익을 실현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 거고 또 떨어지면 금액이 큰 사람들은 하루에 몇 억씩 큰 돈이 날아가니까 너무 떨어지면 견디지 못하죠. 그래서 주식을 정말 잘하시는 분들은 많이 벌면 돈을 분리시킵니다. 왜? 비중이 크면 클수록 마음은 약해지는 거예요. 내가 100억이 있는데 30억을 투자했어. 근데 이게 막 올라가. 2배, 3배 그러면 100억 있으니까 한번 승부를 거는데 100억을 다 넣었어. 근데 이게 올라가다 흔들거리면 이거 떨어지죠. 전재산 다 날아가잖아. 그래서 주식 투자는 금액이 많은 사람이 유리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몰빵을 치는 사람이 결코 이길 수가 없어요. 왜? 흔들 때 견디지 못해요. 포트폴리오 꼭 하셔야 되고요. 그거는 이제 올라갈 때 얘기고 이제 떨어질 때 얘기할게요.
지금 주가 폭락에 대해서 뭐 수익 난 이야기 하니까 지금 앞뒤가 안 맞는 거 맞습니다. 여러분 오래되신 분들 경험했을 거야. 뭐 이거 한두 번 경험하거나 저는 45년 경험했는데 저도 이렇게 막 처음에 옛날에 경험이 별로 없었을 때는요. 떨어지면 막 그다음에 주가 옵니다. 올라라 올라라 3% 오르면 그냥 살았다 그러면 다시 이렇게 종가 2% 떨어져. 그러면 그다음에 또 신땀 질질 흘립니다. 막 그냥 돈이 많이 들어갔으니까 안 올라. 막 오르면 막 살았다 그러면 또 다시 떨어지고. 그거 한 달 하니까 이제 막 거의 피곤해. 근데 거기서도 떨어졌어. 그냥 한 번 더 빼내. 회사 별 생각이 다 되는 거야. 밤에 잠 못 자고 뭐 하늘 보고 기도도 하고 이제 뭐 별짓을 하는 거야. 지인 같은 거 가차없이 팔아버리는데. 그럼 이놈의 주식이 돼. 결국은 제가 붙이고 좀 이거 팝니다. 팔면 거기서 좀 더 빠져. 그러고 거기서 막 또 킵니다.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분명히 좋은 회사인데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산단까지 올라옵니다. 4년 반 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본전에 팔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알고 있잖아. 그럼 또 이제 또 2배, 3배, 4배 그렇게 올라가죠. 그 일을 계속 반복했던 거고 여러분들이 파시종목 중에서도 10배, 5배, 20배가 정말 분명히 많으실 겁니다. 분명히 많으실 건데 여러분들이 잘못한 거는 네 사갖고서 오랜 기다리다 보니까 본전에 조금만 팔았더니 그 다음에 10배가 간 거지. 차라리 쫓아갔더라면 더 많은 수익이 났을 거예요. 그렇죠? 비싸게 사는 게 훨씬 유리했던 거죠. 지금도 주가가 떨어지면 이제 공포가 엄습하고 두려움이 앞서죠. 왜? 그건 당연한 거 인간이기 때문에 계산기 두드려 봅니다. 이제 오늘 얼마까지 됐네. 저번에 먹은 게 있으니까 이번 아직까지 버틸만해. 근데 막 또 떨어져. 그럼 먹은 거 달라고 이제 본전이야 이제. 이제 원금 깨지네. 별 생각이 다 난 거야. 그러면 계속 대갈박이 이제 계속 잔머리 굴리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 회사가 실적이 좋은지 안 좋은지 체크 안 하고 오늘은 저기 대통령께서 무슨 말씀하시나 또 부양책 안 내주시나 또 기관이 오늘 팔았나 샀나 뭐 그렇게 체크할 수밖에 없는 과정이죠. 어렵게 얘기 안 할게요. 제가 증권회사 다니니까 증권주만 얘기할게요. 반도체도 똑같은 거 다 똑같은데 비슷합니다. 저희 그 증권주가 예를 들어서 옛날에 이제 한 7, 8천 원짜리 현대증권이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막 증시가 환랑이 됩니다. 그럼 막 10,000원, 15,000원, 20,000원, 25,000원, 진짜 50,000원까지 가요. 그게 막 그때 뭐 증시가 좋으니까 막 이제 막 유상증자하고 이제 뭐 그때는 그 사이버가 전화 주문 하니까 수수료가 10배 더 받아. 그러니까 증권회사가 최고의 직업이 된 거야. 알았어. 밥 먹자. 밥 먹고 갈게요. 옛날에 한번 그 작년 봄인가 주가가 150포인트 빠지는데 그때 150포인트 크게 빠지는 거야. 주가가 쌀 때니까. 두산 에너빌리티가 2만 원에서 2만 천 원 안 빠지고 100원, 200원 올라가더라고. 주가 폭락할 때. 그래서 이 방에다가 두산 에너빌리티를 사보자고 내가 추천한 적이 있었을 거예요. 작년 봄이었나 기억날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2만에 사서 한 5일 때 2만 4천 6천에 팔았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감사하다는 인사를 듣는 순간에 올라서 6만 원 가버렸죠. 그 다음부터 아무도 감사 인사를 안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내가 두산 에너빌리티 산 이유는 주가 폭락할 때 거기 유일하게 플러스가 나고 있더라고요. 플러스가 나서 추천한 건데 저는 주가 폭락할 때 안 빠지는 놈, 센 놈을 보는데 최근에 이제 한국인주나 삼성주가 별로 안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유심히 좀 받고 추천을 한 겁니다. 뭐 제가 특별히 뭐 그저 뭐 작전 피는 것도 아니고 정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 한 주식이 안 빠지니까 저 원래 안 빠지면 사잖아, 그렇죠? 그런 맥락으로 보시면 되고요. 주식은 결정을 해야 돼요. 살 거냐, 팔 거냐, 보유할 거냐. 계속 보유로 갔는데 이제부터는 물론 현금이 별로 없으시겠지만 치고받고 많이 할 것 같아. 급등은 못하면 올라가면 얻어맞게 돼 있어요. 지금부터는 매도는 당연히 없고요. 저점 매수 쪽으로 저는 해야 될 그러니까
올라가면 사야 되지만 제가 예외가 있다 그랬어. 초 1등 기업은 떨어질 때 사도 그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건 잡주가 말하는 거고, 초 1등 기업은 올 때 사든 떨어질 때 사면 투자고, 오를 때 사면 추매고, 그런 개념이고, 제가 떨어질 때 팔으라는 건 일반적인 주식 말하는 거예요. 코스닥 일반적인 주식은 떨어질 때 팔아야 되고, 초 1등 기업은 기업 가치가 있으니까 뭐 싸게 사도 좋고 비싸게 사도 좋고, 그거는 초 1등 인류, 즉 훌륭한 기업은 추매나 저점 매수 이건 가능합니다. 저점 매수 가능한 거죠. 1등 기업 안에서만. 그래서 지금 1등 기업 삼성전자라든가 증권주는 저는 모아가는 전략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타이밍은 정말 못 잡겠어요. 정말 못 잡겠어요. 조금 더 워낙 변동폭이 크니까 도저히 제 실력으로는 잡지 못하겠어요. 하지만 그냥 빠질 때만 사는 것도 전략인 것 같아. 이제요. 어느 정도 떨어질 수 없는 그 밸류에이션까지 저는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그냥 그 올라간 내려가 맞출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수급이 깨졌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한 예측을 할 수 없어요. 심리전이기 때문에. 그러나 전체적인 흐름은 매도가 아니라 매수의 관점으로 봐야 되고요. 금리가 인하되고 유가가 안정이 되면 이제 기업들은 또 투자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째 금리 인하와 나중에 유가 인하, 유가 하나가 금리 인하, 나중에 문제죠. 그건 소외주도 한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지금 말고 다음에 올 수 있는 거고요. 지금은 여전히 1등 주식이고, 현재 소외주들 못 갚는 것 중에서 이 실적 괜찮은데 아까 말한 게 모두 계속 떨어진 중에서 이익도 나는데, 그런 기업들도 유가 하락과 금리 인하로 인해서 나중에 금리 인하 하겠죠. 그러면 수혜를 받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조금 더 떨어지더라도 그냥 뭐 신용 깡통부자가 많으니까 수급으로 떨어질 수 있겠다. 그냥 어떡하겠습니까? 그냥 한번 웃고 넘어가는 수밖에 없는 거죠. 많이 힘드실 거예요. 주가 이게 떨어지면. 그래도 과거에 경험 많으신 분들은 다행인데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우왕좌왕하실 거예요. 본인이 판단할 문제지만 제가 하는 설명이, 투자 시황이 그냥 참조하시고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식은 심리 싸움도 멘탈 싸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간 되면 제가 노래 하나 불러드릴게요. 오늘 시황 마치겠습니다. 바이바이. 반도체에 대한 공급 과잉 우려가 나오고 있죠. 근데 현실적으로는 그건 불가능해요. 최소한 2, 3년 뒤의 일이니까. 주가가 선행한다 그래도 금년 말까지, 내년 초까지는 괜찮은 거. 선행한다 그래도. 그래서 하지만 거기에 대한 불안감은 있죠. 공급 과잉 굉장히 무서운 거죠. 공급 과잉 걸리면 암만 이게 사이클 산업이나 산업자라 그래도 공급 과잉 걸리면 그 하락은 어마무시할 건데, 현재 그럴 상황은 아니고요. 사실 우리나라 반도체 주식만 떨어지는 아니에요. 미국도 반도체 주식이 사실 거의 금년에 8, 90% 좀 급상승했어요. 미국도 마이크로소프트가 90%고 또 인텔도 오르고, 내 반대 하이스케이블러, 그러니까 미국의 빅테크들, 빅테크들 그쪽은 거꾸로 주식이 한 금년 2, 30% 정도 떨어졌죠. 즉 반도체를 구매하는 회사들은 주가가 좀 안 좋았어요. 좀 이렇게 탑보였고, 아마존이라든가 뭐 엔비디아라든가 등등등등 구글 등등 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 사가는 회사들은 금년 주식이 그냥 한 1, 20% 떨어졌고요. 이게 반도체 회사들이 80% 이상, 90% 이상 금년에 올랐죠. 한국도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금년에 8, 90% 정도 더블 이상 났었죠. 떠났나? 그렇게 비슷하게 났죠. 반도체 사가는 거니까. 근데 그 AI 산업 때문에 이제 유발된 건, AI 산업에 이제 반도체가 꼭 필요한 거잖아, 그렇죠? 거기에 전략도 있을 거고, 또 뭐 MLCC도 있다고 하고, 뭐 반도체에 파급된 게 많죠. 궁극적 AI 산업이 이제 뭐 되나 안 되나라고 봐야 되는데, 현재는 뭐 그 결과 나오지 않았죠. 아직은 안 나왔는데,
미국의 많은 빅테크 회사들이 그 반도체를 살 수밖에 없어요. 사서 이제 자기네 산업을 자기 회사 일으켜야 되니까 그게 있어야지 물건을 만들 수 있으니까. 나중에 뭐 그 회사 중에 몇 개가 이제 실패하고 또 몇 개가 살아남고 그러겠죠. 반도체 수요가 줄겠죠 그때는. 근데 그것도 역시 나중에 문제이지요. 앞으로 뭐 여러분 알겠지, 피지컬 로봇이라든가 자동차라든가 뭐 얼마나 많은 그 반도체가 소요됩니까? 공급은 제한적인데 그러니까 그걸 이제 증설하는 과정이고, 증설이 되고 또 미국의 AI 산업들 중에서 망하는 게 있고 흥하는 게 있고, 그 망하는 회사가 망하면 이제 반도체 소비는 줄어들고 그 당시에 이제 공업은 많아지겠죠. 그러면 또 반대 현상이 일어났죠. 과거에 일어났고 미래에도 늘 반도체 사업은 이 사이클을 탔는데 이번에는 굉장히 슈퍼 사이클, 굉장한 사이클이 된 거죠. 그래서 현재 공급 과잉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삼성전자 실적이 금년에 2분기에 1분기에 50조인가 합사져 났고 2분기에 109조가 났죠. 거의 20조는 충당하면서 90조 가까이 85조가 났죠. 그 3분기는 그렇게 할 것이냐? 더 나을 것이다. 글쎄 저는 이번 분기에 지금 풀로 가동했잖아. 풀로 가동해서 있는 거 다 주고도 지금 가격 올려서 올라간 건데 저는 그 생산은 별 차이 없을 것 같아요. 생산은. 왜냐면 풀 가동이니까 가격도 별로 안 떨어질 것 같아. 이 정도 또한 3분기 날 것 같아요. 라고 충당감을 안 싸니까 좀 더 낫겠죠. 이번에 뭐 이번 85조면 다음 분기는 한 105조가 나올 수 있죠. 왜냐면 충당감 안 싸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영업이익은 또 증가하는 거 훼손된 게 아니지. 그래서 그 실적에 대한 우려감도 사실은 없다고 봐야 돼요. 왜냐면 아직 공급 부족인데 어떡할 거야 지금. 아직은 뭐 증설을 내일 모레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만 심리적인 싸움에서 지금 미국 주가가 떨어지고 한국도 떨어지고 이 험담들 많아요. 그런 회사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애플이 험담하듯이 막 험담합니다. 나 중국 거 쓸 거야 등등 뭐 별의별 뭐 메타도 험담하고 있고 막 험담하는 거야. 물론 그 사람들 의견도 맞을 수도 있어요. 뭐 작년 겨울에 버블론 맞을 수도 있지. 주가 올라가니까 조용해진 거고 딥시크 리스크 관리 위험하다. 그거 옛날 또 뭐 퀀텀 뭐 그것도 또 지나간 그 당시에는 그냥 심각했죠. 그게 뭐 반도체 수요를 죽일 것이다. 아니었잖아. 그러니까 누가 받을지를 몰라. 그래 틀리면 쏙 들어가면 되잖아. 그렇지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줄진 않아요. 당분간은. 증설이 없어. 증설 여러분 아시죠? 증설하는 거 내일 모레 바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내부적인 문제, 반도체가 이익이 줄 것이다, 망할 것이다 이런 내부적인 문제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다만 외부적인 환경. 지금 신용부자가 밀무지 내오고 기관회민이 일부 삼성전자를 팔고 있고 개인들의 자금은 한계가 다다랐고 사다 이 돈이 떨어진 거지. 그런 수급의 문제, 그러니까 심리적인 문제가 발생한 거지 회사의 펀더멘탈은 전혀 훼손된 게 없는 거죠. 제가 옛날에 증권회사를 다니고 있지만 증권주가 내그랬잖아. 올라가다가 막 악재 투성이야. 막 그냥 5만 원짜리가 4만 원 되면 이제 투자가들이 바닥에 삽니다. 3만 원 되면 이제 더 떨어질 게 없다 라고 신용 겁니다. 2만 원 되면 옆집 아저씨까지 동원해. 옆집 와서 막 친척 동네에서 막 사. 증권회사가 인기 좋았으니까. 근데 그게 5천 원까지 떨어져.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이제 고민하는 거지. 오르락 또 1년 동안 겨요. 인간이 비굴해지지. 왜? 두려움과 공포, 힘들 때 되면 이제 증권회사가 사이버 거래 때문에 순이익이 준다, 뭐 채권 손실을 봤다, 거래가 줄었다, 뭐 어떤 증권사가 뭐 팔아서 사고 났다더라, 뭐 펀드가 마이너스다, 뭐 정부가 감사 나간다더라, 뭐 그것 때문에 도저히 증권회사가 가망이 없어 팔았더니 또 그다음에 1년 뒤에 또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야. 2만 원, 3만 원, 4만 원, 4만 원, 5만 원 막 가면 또 뉴스에서도 막 증권사가 펀드 팔아 돈 벌고 있다. 또 뭐 지금 뭐 ES를 판다. 또 뭐 지금 뭐 파생을 판다. 뭐 좋은 얘기 막 나와요. 그럼 또 옛날에 다 팔고 다시 사고 또 뭐 심리전 싸움에서 계속 투자가는 질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도 회사의 내용은 보지 않고 이 매물이 얼마큼 나올 것인가, 신용이 얼마큼 털렸나, 여기 사나 파나 이거 체크하고 떨어질 때마다 그냥 200원, 3,000원 올라가면 기도를 하고 있고 그 마음이 지치는 거죠. 지금 주가는
사실은 전반적으로 무너진 거예요. 무너져서 이제 올라가면 매도가 나오겠죠. 또 이제 리스크 관리면 또 깡통오점이 뭐라면 또 밀리면 또 올라가면 또 얻어맞고 치고받고 하는 과정을 저는 과거의 경우가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고 봐요. 그러면 이게 더 떨어지지가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기업의 가치, 밸류에이션이 있기 때문에 추가의 하락은 크지 않을 겁니다. 다만 오르락내리락을 좀 많이 할 것 같아요. 거기에 우리는 지치고 좀 올라가면 팔고 싶겠죠. 이제 고통스러우니까 안 올라가니까. 그거를 과거의 사례에서 보듯이 그냥 하나의 일련의 과정이다. 전체적으로 올랐고 또 이게 한번 매물 얻어 맞았기 때문에 또 공과의 문제가 거론됐기 때문에 그냥 거기서 왔다리 갔다리 해도 다시 한번 책을 줘보고 제목을 줘보고 거기에 훈련을 시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회사가 진짜 문제가 있다든가 이익이 준다든가 공과에 걸리면 당연히 팔아야 돼요. 근데 아직은 그게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현재 모양으로는 무너진 거예요. 이제 올라가면 매물대가 너무 많아졌어요. 왜? 그동안 고통스러운 사람들이 팔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시간은 좀 걸릴 것 같습니다. 하지만 냉정히 본다 그러면 매수 타임을 잡는 게 저는 어느 쯤에서 매수 타임 잡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실적은 영원하기에 제 경험은 그렇고요. 그 다음에 증권주도 이제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이익이 저렇게 증가하는데 왜 못 올라가느냐. 아까 말한 그대로입니다. 삼성전자 하이 가려서 100조라는 회사에 가려서 2, 3조는 이익이 아니야. 내가 봐도 그래. 그건 뭐 충분히 이해가 돼. 그런데 요번에도 아마 그 증권주가 별로 안 떨어졌을 거예요. 저건 왜 안 떨어질까? 아까 말했잖아. 밸류에이션. 삼성증권이 10만원 밑으로 가기가 힘들어. 왜? 기업 가치가 있잖아. 하나금융주이 20만원에서 올랐는데 20만원 밑으로 가기가 힘들어. 가치가 있잖아. 이익이 나고 배당을 주고 등등 여러 가지 성장성이 있고. 그러니까 더 떨어지는 가격까지 왔기 때문에 이 폭락장에서도 안 빠지고 버티고 있는 게 증권주지요. 물론 제가 입사할 때 증권에서는 다 4, 5만 원, 3, 4만 원인데 지금 뭐 어떤 놈은 30만 원, 어떤 놈은 5천 원하고 막 차비라가 많이 듣더라고요. 제가 말하는 증권주는 1등주만 얘기하는 거죠. 1,000원짜리, 2,000원짜리 주식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유아증권이니 뭐 등등 무슨 뭐 등등 2,000원짜리, 1,000원짜리 주식하는 게 아니라 제가 말하는 거는 좋은 주식이 한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1등 회사, 대형주들, 1등 회사들. 증권주가 탄력은 없지만 왜 저거 증권주는 안 떨어져요? 라고 물어본다면 더 떨어질 게 없다라고 얘기하죠. 왜냐하면 가치가 있잖아. 왜 못 올랐잖아. 그러니까 거기서 노는데 물론 바닥에서는 올랐지만 증권주도 제가 옛날에 하면 이런 줄 알고 기억나실 거예요. 넘어가겠다. 김광석의 바람이 불어오는 곳 연주해 보겠습니다. Let's go. 바람이 불어오는 곳 그곳으로 가네 내 머릿결 같은 아래로 덜컹이는 기차의 기대어 너에게 편지를 쓴다 꿈에 보았던 길 그 길에 서 있네 설레임과 두려움으로 불안한 행복이지만 우리가 느끼며 바라본 하늘과 사랑들 힘겨운 날들도 있지만
새로운 꿈들을 위해 바람이 불어오는 곳 그곳으로 가네. 햇살이 눈부신 곳 그곳으로 가네. 바람에 내 몸 맡기고 그곳으로 가네. 출렁이는 파도에 흔들려도 수평선을 바라보며 햇살이 웃고 있는 곳 그곳으로 가네. 괜찮았나요? 이거 한번 컨트리를 빨리 불러볼까요? 많이 불어오는 내 머릿결 같은 기차에 기대어 너에게 편지를 쓴다. 로메오 아리오 설레임과 두려움으로 무난한 행복만 네가 느끼며 바라보 새로운 꿈들을 위해 바람이 불어오는 햇살이 눈부신 그곳으로 가네. 바람에 내 몸 맡기고 수평선을 바라보며 햇살